그다음에 거기 290페이지 보시면은요, 무슨 쪽 공급이요? 개인적 공급. 그래서 보시면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컴퓨터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친척애가 고등학교 졸업했어.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이거를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면, 개인적으로 준 거를 인정을 해줘 버리면 또 장난쳐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안 팔고 뒷돈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 조사 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척에 줬는데요. 아는 사람 줬는데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건은 정상적으로 팔고 뒷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를 못 걷어요? 세금을 못 걷어요. 예.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창조 경제 되는 거 아닌가요? 창조는 하는 거죠. 예. 근데 경제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나는 세금 내는데 쟤는 안 내. 그러면 나도 쟤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어떤 분이 창조경제에 딱 걸렸잖아요. 뭐가 걸렸었냐면, 식당 하는 분인데 카드를 안 받아요. 카드로 내면은 현금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저 현금 없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뭐까지 갖다 놨냐면, 식당 안에 현금 인출기까지 갖다 놨었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카드로 현금 꺼내갖고 주고, 예, 진짜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예, 그거 찔렀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찔렀게요? 손님이 찔렀을까요? 옆집에서 찔렀을까요? 옆집에서 찔렀을 거예요. 왜냐면 손님은 몰라요,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현금 받았으니까 이 집은 수수료도 안 나가잖아요. 일단 카드 수수료. 그 다음에 현금 받았으니까 뭐 할 거예요? 숨길 거고. 그러면 나는 세금 카드로 다 내는데 쟤는 현금으로 받네? 근데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뉴스에 대대적으로 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은 많이 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엔 대부분 다 카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식당 하시는 분들의 매출액의 99%는 다 오픈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다음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거기 291페이지 다 잘 보세요. 291페이지 보시면 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오타 났네.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이라고 되어 있죠. 사용인이 직원이에요. 사용인 1인당 연간 얼마요? 10만원 이하.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 물건으로 줘도 돼요, 직원한테. 예. 그 대신 누구한테 주는 건 되는 거예요? 직원한테. 그래서 경조사 대신, 그러니까 뭐 생일이야, 그럼 생일 축하 선물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물건으로 줘, 그 대신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보단 작아야 돼요? 10만원 이하. 그래서 10만원 넘는 거라면은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회사 물건 좋은 거니까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죠. 우리는 돈으로 받는 걸 원하지, 회사 물건으로 받는 건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요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 회사 하는데 거래처에서 한 2달 후에 컴퓨터를 한 50대 바꿀 거래. 그러면 거기 담당자한테 하나 쓱 밀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사업상 뭐예요? 증여. 그래서 사업과 관련돼서 공짜로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밑에 걸 잘 봐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다의 광고 선전말. 이건 뭐냐면 우리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물건으로 이렇게 물건 주면서 우리 거 사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사러 가실 때 화장품 매장에서 거기 점원분들이 지금 사시면 뭐 마스크 하나 더 드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지금 사면 뭐 더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세금은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일부 후퇴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이렇게 주는 광고 목적의 물건들은 대부분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저가죠. 싼 거죠.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그 물건은 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비싼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을 포기하는 대신 어떤 걸 갖고 가는 거예요? 큰 걸 갖고 가는 거죠. 그 밑에 것도 똑같대요. 라에 보시면 부수재화인 증정품.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마트 가면 1+1.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크게 뭐는 안 하겠다, 터치는 안 하겠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그 판결 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1+1으로 팔 때는 하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아라. 네,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죠. 네, 그거. 그래서 만약에 원래 평소에 팔던 게 4,000원이야. 그리고 1+1으로 팔면은 8,010원은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면 1+1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가격이 원래 가격하고 똑같으면 그건 법에 걸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8,000원짜리를 1+1 8,000원에 팔아.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1이 되면은 최소한 10원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마트에서도 작은 마트에서도 하긴 하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덤으로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어쨌든 증정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안 내도 돼요? 세금.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증정품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사면 샘플 주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샘플 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왜냐면 샘플 줘야 사람들이 뭐 하니까요? 사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샘플 많이 준대. 이거 내기에 들어오면 거기 가서 사잖아요. 맞죠? 멀지만 않다면. 그 다음에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점수 같은 거, 보너스 점수 같은 거 이런 거 받잖아요. 마일리지 점수. 그럼 그걸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은 안 내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마일리지 점수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봤었던 경조사 10만 원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경조사 얼마요? 10만 원. 그거는 시험 문제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시에 무슨 죄와요? 잔존죄. 그래서 우리가 폐업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 폐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 폐업을 하는 이유는 장사가 안 돼서. 그럼 장사가 안 됐으니까 남은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폐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 못하겠어요 하고 문 닫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근데 이런 거 왜 하냐면은요, 이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에 대해서 폐업한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수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장사하면 되거든요. 물건 사요.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아요. 그 다음에 안 팔고 폐업해요. 그러면 난 뭐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는 거예요. 왜냐면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떼야만 형평성이 맞잖아요. 망해서 팔았다 그래서 싸게 팔 수 있어. 안 망했다 그래서 비싸게 팔아야 돼. 이러면 형평성이 어떻게 되죠? 안 맞죠. 그래서 망한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토해낸다 그래요. 뱉어낸다. 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요거예요. 폐업 시에 뭐요? 잔존죄. 그래서 폐업도 돈 없으면 못해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려고 임차를 한 다음에 막 이것저것 꾸미느라 막 붙이고 뭐하고 했어. 그러면 내가 거기 이제 나올 때에는 원상복귀 해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뛰는 것도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돈 없으면 못 망해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 네 가지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요것도 시험 문제 좀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안 낸다고요? 세금 안 내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몰랍,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제가 써드릴 때 순서는 틀려요.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물납의 뜻이 뭐죠? 네, 물납. 우리가 세금 낼 땐 일반적으로 현납해요. 뭘로 내요? 현금으로 내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몇몇 가지는 물건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으로 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땅으로 부동산으로 낸다던가 아니면 뭐 그림 팔아서 낸다던가 골프채 팔아서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건으로 내시는 분.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상속을 받았어. 근데 건물 100억을 받고 돈은 없어. 근데 뭐는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 그러면 이 건물 팔아서 세금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예. 그래서 이 건물로 아예 세금을 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무슨 납이라 그래요? 물납. 근데 이거는 왜 공급이 아니냐면 공급이 아니란 얘기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으로 낼까요? 현금으로 낼까요? 현금으로 내겠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집을 내놨어요. 내일 당장 팔릴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나는 몇 억에 팔아야 돼. 얼마에 팔아야 돼. 그 가격 아니면 안 팔 거야. 이런 분들도 실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대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안 팔릴 수도 있죠.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냥 물건으로 내면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세금 그 물건에 대해서는 뭐는 안 내도 된다? 세금은. 왜냐면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낼 거니까. 그 다음에 담보. 우리가 담보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 요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받는 거죠? 대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이 물건을 파세요 라고 하여 내가 넘겨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 보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경매가 늘어났대. 그러면은 결론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뭐 하고 있다? 못 갚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출금 못 갚으면은 공경매로 뭐예요?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보라는 건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사고 판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했을 때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자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몇 달 미납하면 문제가 생기죠? 몇 달? 한 달은 너무 야속하잖아요. 한 번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2달 넘어가면 문제 생겨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다음에 2달 이상 이자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갖는 게 아니고 추심업체한테 팔아버려요. 왜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자를 안 내고 있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돈 받을 확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추심업체한테 팔아버려요. 왜냐면 자기들도 대충은 알잖아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으로 봤을 때 3달이 넘어가 버리네? 그러면은 못 받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로 봐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채권 추심 안 하고 채권 추심 업체한테 아예 그냥 팔아버린대요. 보험도 3개월 넘어가면 해약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를 걸어놓죠?
자동이체 걸어 놓잖아요. 왜요? 내가 깜빡하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뭐 편리함도 있지만,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몇 달 이상 밀리면은 해약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자동이체 걸어 놓죠. 칼같이 빼갑니다, 그날 되면. 이런 건 칼같이 빼가요. 돈 달라 그럴 땐 천천히 주면서.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는 강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딱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공매 경매는 강제로 파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내가 세금 같은 걸 안 냈을 때, 그래서 압류 처리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안 갚으면 국가에서 뭐 해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명품이나 이런 것도 싸게 사실 분들은 국가에서 특히 요거 있거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압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만 싸게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30% 싸게 살 수 있어요. 워낙에 비싸긴 하지만 20-30% 내려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꼬맹이,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기에서 일하거든요. 그 공항 쪽에서 일해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근데 거기가 대부분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자녀만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 신혼여행 갈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왜? 그랬더니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필요하면 연락 달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도 금액 있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 지금 700불인가 그럴걸요? 70만원인가? 60만원인가? 어쨌든 그 정도일 거예요. 올라가서. 그거 넘을 것 같으면 연락 달라고. 빼주겠다고. 근데 중요한 거. 넘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락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비일비재 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끼리끼리고 아는 사람들끼리 다 아는 거니까. 그때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안 해도 돼. 그거 넘길 일은 없어. 그 진짜 안 넘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외국 갔으니까 명품은 아니더라도 백은 하나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똑같은 백화점을 6번을 갔어요. 근데 그때 또 세일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가갖고 하나를 샀는데 프라다는 아닌데 그게 프라다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게 프랑스 건가 이탈리아제라 그랬는데 세관 통과하는데 세관 직원이 부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봐도 P자로 시작하고 끝에가 프라다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달라고 영수증. 그래서 딱 보여줬죠. 그랬더니 안녕히 가시라고. 왜냐면 자기가 봐도 명품은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부러웠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중국인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있었는데 샤넬부터 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못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예전에 저기 파주 그거 있죠. 파주에 뭐지? 아울렛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지금도 간혹 가다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애는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고 한 20대 중후반처럼 보였어요. 남자애는 세상을 다 잃은 얼굴이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여자분은 이미 한두 개 샀어요. 룰루랄라 하는데 샤넬 쪽인가? 어쨌든 그쪽 가갖고 또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애는 거의 뭐 세상을 포기한 얼굴? 근데 이제 여자분은 세상을 다 가진 얼굴? 그래서 아마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생일이나. 계속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때기는 해요. 저희 와이프도 그거 사준 거 2번 맸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가끔씩 그러죠. 당근마켓 팔자고. 팔았다간 아마 그 다음날부터 저기 밥에다 물만 말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요거는 뭐냐면 통째로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 그리고 누군가 사겠대. 그러면 포괄의 뜻이 뭐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냐면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라고요? 사업자. 그럼 나는 팔았죠?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292페이지에서 볼 거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첫 번째 보시면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고 있으시죠. 저는 요거를 무상 공급이라 그래요. 거기엔 용역의 간주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간주가 다 공짜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의 뜻이 뭐예요? 공짜예요. 네. 그래서 무상 공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무상 공급이 있고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는데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무슨 공급이라고요? 간주 공급이요. 무슨 공급이요? 간주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근데 단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게 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라고요? 공짜. 그래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낸다고요? 세금을 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역이 서비스라 그랬잖아요. 서비스가 공짜로 일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일해주는 거라고요? 공짜로 일해주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갖고 열심히 도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내일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공짜로 다시 뭐 했어요? 일을 해줬어. 근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국세청에서 전화 와갖고 공짜로 일하셨죠? 세금 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머리끄댕이 잡으러 가야 돼요? 잡으러 가야죠. 왜요? 공짜로 일해갖고 기분도 안 좋은데 모두 내래요? 세금도 내래. 그러니까 국가가 거들려면 거들 수는 있는데 걷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짜로 일해준 거 얼마 거들려고요? 이게 어떤 일에 따라서 얼마라고 책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공짜로 일했으니까. 돈 받고 일했으면 그 돈 받은 만큼 세금 내세요. 이러면 되는데 공짜로 일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걷겠다. 그 대신 요것만 걷는 거예요. 단.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그러면 요 분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친인척. 그래서 친인척한테 뭐는 제외라고요?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지금 1층이 비어 있어. 비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갖고 친척애한테 전화해갖고 야 지금 1층이 비는데 너 여기 와서 커피숍 할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예, 지금 1층이 비어요. 오셔서 커피숍 하실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 미쳤다 그러죠. 아니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도망가겠죠. 왜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빌려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빌려줘요? 뭔가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지. 예.
그래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TV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전세를 사는데 거기 동네가 5억인데 1억에 살고 있어. 그래 뭔가 냄새가 나죠. 근데 항상 법은 무죄야. 웃긴 거죠. 그리고 뭔가 봤더니 요 집에 사는 사람은 공무원이야. 그리고 여기 빌려준 사람은 건설회사 사장이야. 그리고 뭔가 보이죠. 근데 재밌는 게 항상 뭐예요? 무죄야. 근데 그 안에서 뭔가가 있기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왜냐면 싸게 빌려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있어요. 전세 한번 한 다음에 전세 가격을 안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전세금을 나중에 뭐 해야 되니까요? 돌려줘야 되니까 안 올리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 다 올리죠. 왜냐면 올려야 내가 빌린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그러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전세 자금이 100원도 안 올랐다. 이런 분들도 실제 존재하잖아요. 근데 되게 드문 케이스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데 이거는 왜 세금을 걷냐면은요. 우리 동네 요 평수 정도의 한 달에 얼마인지는 대부분 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뭐 걷기가 쉬워요? 세금 걷기가 쉬워요. 맞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 이거 공짜로 한 게 아니고 요 돈을 빌려준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도 답으로 잘 나와요. 근로의 제공 위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득세. 무슨 세요? 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근로 제공 하잖아요. 그러면 근로 제공을 하시면 무슨 세를 내셔야 돼요? 소득세 내는 거예요. 무슨 세 내는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이라고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앞으로 여러 번 더 적어드릴 건데요. 뭐 적으시냐면은 이거.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세관이에요. 어디라고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그래서 보시면은요,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수입의 뜻이 뭐죠? 수입? 네, 외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걸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그러니까 뭐를 발행을 못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요. 근데 물건은 어쨌든 외국에서 샀든 우리나라에서 샀든 산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려면은 뭐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를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오면 인천세관, 김포로 들어오면 김포세관, 이런 식으로 세관들에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뭐 하는 거예요?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발행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가세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원래 외국 회사가 해야 되는데 외국 회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세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천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저기 공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관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뭐 세관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아니더라도 뭐 수익 관련된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저기 많아요. 인천 항 쪽에
그런 거 관련된 회사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다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관세사 같은 데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입하면은 수입 관련된 거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도 했다가 그거 이제 떠갖고 운반도 해주고, 그리고 그거 돈 받는 회사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입하는 회사 가시면 그 관세 업체들 많이 써요. 근데 업체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하려면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수입하는 회사 다닐 때 그 관세다 썼었어요. 그래갖고 뭐 한 건당 얼마씩, 뭐 6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수료 주고, 거기에서 다 해결해갖고 우리한테 영수증만 잔뜩 갖다 줘요. 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회계 처리만 하니까 편하긴 하죠. 그 다음에 거기 29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어요. 주된 거래에 뭐 되는 공급이요? 부수되는 공급.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요, 주거래 우선주의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책을 샀어요. 뭐를 샀어요? 책은 면세예요.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엔 책 사면 요거 줬었죠. CD는 과세예요. 이렇게 같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왜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 이런 거 해결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 살 때마다 거기 점원이 책에 서 있는 CD를 뜯어갖고 따로 찍어야 돼요. 왜냐면 책은 면세고 CD는 뭐니까요? 과세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정리를 해준 겁니다. 뭐를 쫓아가라고요? 주된 거래. 그럼 여기에서 주거래는 책이에요, CD예요? 책이에요. 그래서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 CD를 살 수도 있잖아요. 음악 CD는 과세예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뭐 브로마이드 같은 이런 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때는 둘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가 뭐니까? 음악이니까. 그래서 여기 주거래를 쫓아가서 처리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라 그래요? 일명 주거래 우선주의.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요, 우리 물건 파시는 분들이 세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안 해주면은 물건 파시는 분들이 다 세법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갖고 요거 팔 때는 여기는 과세, 요거는 면세, 이걸 다 구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지금은 그냥 바코드로 삑 하면은 거기에서 과세 면세 다 구별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가갖고 물건 살 때 보면 캐셔분들이 과세 면세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바코드만 열심히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영수증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별표 모양 찍힌 거 있어요. 네, 걔네들이 대부분 면세예요. 그냥 나온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마트 가서 앞으로 물건 사신 다음에 영수증 볼 때 금액도 보시고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별표 모양 찍혀 있냐. 그러면 찍혀 있으면 걔네들이 대부분 뭐예요? 면세. 그래서 대부분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우리가 이제 사다가 집에서 음식 해먹는 것들 있죠. 걔네들이 면세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관련된 게 많아요. 면세들은.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교재는 295.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중요해요. 공급 시기.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급 시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공급 연월일이 되고 그 작성 연월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를 하기 위해서요? 날짜 정하기 위해서. 우리 날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그 날짜에 따라서 뭐를 내셔야 되니까요. 세금을 내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네.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꽤 많이 시험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보이세요? 네, 저는 요거를 일반 판매라고 설명드려요. 그래서 일반 판매 해놓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현금, 외상, 할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부할 때 장기로 해요, 단기로 해요? 단기로 하죠. 그래서 대부분 뭐 길어야 두세 달. 맞죠? 아주 길어야 6개월. 맞죠? 네. 그래서 일반 판매는 인도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사면 거기 캐셔분들이 찍고 저한테 주죠. 그러면 난 이제 인도 받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반품하지 않는 이상. 그걸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인도 기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물건 팔 때 세금 계산서 같이 줘요. 그날. 왜냐면 그날이 인도한 날이잖아요. 물건 준 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1번도 몇 번 나온 적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다 시험에 한 번 이상 나온 거예요. 2번하고 4번은 하나로 묶을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설명은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장기의 뜻이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죠. 그러면 장기 할부는 막 2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길게 나눠서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장기 할부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가격이 뭐 한 거예요? 비싼 거. 설마 10,000원짜리 갖고 36개월 할부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1,000,000원이야. 그러면 36개월 할 수도 있죠. 1억이야. 그러면 360개월 할 수도 있어요. 네. 아파트 이제 40년짜리도 나온다면서요. 할부가. 그러면 480개월이잖아요. 40년이면. 맞죠? 네. 그래서 장기 할부하는 이유는 가격이 뭐 하니까요? 비싸.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의 뜻이 뭐냐면 이건 대부분 이제 건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10억짜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얼마짜리요? 10억. 그러면 계약금으로 3억 줄게. 그 다음에 30% 완성되면 3억 줄게. 그 다음에 100% 완성되면 나머지 줄게.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짓냐에 따라서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나눠서 줘요? 네, 한꺼번에 다 주면 도망갈 수도 있고, 네, 실제 도망도 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비싸니까 돈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도 말 그대로 중간에 주는 거잖아요. 왜 중간에 줘요? 한 번에 안 주고.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그리고 기간이 뭐 하니까? 기니까. 왜냐면 대부분 금액이 큰 것들은 기간이 길 확률이 어떻죠? 높죠. 이럴 경우에는 돈 받기로 했을 때 세금 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우리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6월 30.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3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뭐 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다 내세요. 그러면은 너무 금액이 어떻죠? 크죠. 그래서 이거 돈 언제 받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받은 만큼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세금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하는데요? 받기로 하는데 돈 받을 거니까 그 돈에 맞춰서 뭐 내시라? 세금 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뭐 하니까요? 기니까. 일반적으로 장기 할부를 할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집 관련된 거 빼놓고 장기 할부한 거는 에어컨? 에어컨은 한 번 한 적 있어요. 24개월인가 25개월 끝나긴 했는데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에어컨도. 근데 저는 운 좋게 좀 싸게 사긴 했는데 근데 봤더니 싸게 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품이 단종이 됐어요. 이제 부품도 없어요. 고장나면 큰일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가공. 거기 밑에 4번 밑에 보시면 가공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공이 뭐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걸 외주 가공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외주 가공. 그래서 어쨌든 가공이라는 건 만들어주는 건데 이럴 때 주면 안 돼요. 거래처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공 끝났으니까 돈 주세요. 그때 주면 안 돼요. 가공이 완성될 때 줬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가공이 완성됐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내 눈으로 아직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보내. 그러면 보냈어. 그거 보고 괜찮아.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먼저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회사의 99.9%는 만약에 먼저 돈을 주고 물건이 왔어. 물건이 엉망이야. 요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뭐 달라 그래요? 돈 주세요. 이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종 잔금은 언제 줘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줘야 돼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돈 앞에 사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돈이 들어가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들어가면 바뀌어요. 자기한테 어떻게든 모아도록요 유리하도록.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나한테 일의 도움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하러 만나요? 진짜 친구 아닌 이상. 맞죠?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친구 없어요. 사업은 안 해봤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형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적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적이고 웃고 떠들고 있는 사람도 뭐예요? 결론은 적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먹고 살려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뭘로 먹고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협력 관계지. 제가 봤을 때 그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술, 담배도 해야 되고 뭔가 만날 거를 만들어야 그게 이제 나중에라도 좀 더 길어지는 거지. 저도 저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제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만남의 기회가 어떻게 돼요? 적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나중에 그냥 안부 문자 정도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급할 때나 한번 연락할까?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전 이게 스트레스 될지 몰랐었는데 술 못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였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회식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부어라 마셔라 문화였기 때문에 술을 못 먹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소주 3잔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로 직행이거든요. 그 이상 들어가면 몸에서 일단 반응이 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먹으면 이제 뛰쳐나가야 돼요. 몸 자체가 술을 못 받아들이는 몸이라. 또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회사 다니면서. 가무는 좋아해요. 술 안 먹어도 술 먹은 사람보다 잘 놀 자신은 있는데 이게 음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구도 쳐야 되고 볼링도 쳐야 되고 이게 어울리려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는 것보다는 못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회식한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집에 간대잖아요. 회식 참여 안 하고. 그게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할 거예요? 참여를 하겠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 자체가 음주 문화에 이렇게 안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요즘에 같이 가자 그러면 꼰대라 그런다면서요. 그 다음에 거기 폐업도 좀 봐주세요. 폐업 나오면 폐업하는 때예요. 뭐 하는 때요?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거기 밑에 있는 무인 판매기도 한 3-4번 정도 답으로 나온 적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무인 판매기가 뭐죠? 자판기예요. 뭐요? 자판기. 그래서 자판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돈 꺼낼 때, 현금을 인치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자판기 사업을 해요. 그러면 자판기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나는 나중에 한 번씩 오겠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진 거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자판기에서 못 꺼내죠? 돈 꺼내죠. 그러면 그 돈을 꺼냈을 때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낸다, 남의 돈으로 낸다?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야, 예, 이 돈이 일부는 내 거, 일부는 누구 거예요? 남의 거.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에 돈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자판기에서 돈을 뭐 했을 때요? 꺼냈을 때 그 돈으로 뭐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수출 있어요. 요거는 세무 때 외울 거예요. 네. 선적일기죠. 무슨 일이요? 선적일. 우리 선적이 뭐 하는 날이죠? 물건 싣는 날이에요. 배에다가. 네. 그날을 선적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우리 외국하고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외국하고 거래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느 날의 환율로 할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환율에 따라서 이익 날 수도 있지만 뭐 볼 수도 있죠? 손해 볼 수도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따라서 1,000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몇 천억이. 환율이 올랐느냐 떨어졌냐에 따라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왜냐면 환율에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세법에서는 날짜를 정했는데 무슨 일로 하죠? 선적일. 그래서 일단은 선적일 정도만 알고 계세요. 여기에 더 추가되는데 그건 세무 때 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저께 분계 다 풀었죠? 그래서 진도 먼저 나갈 거예요. 진도 빨리 끝낼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